옛날 옛적에 깊은 산속 두음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답니다. 산세가 가파르고 외지인이 드물게 찾는 이곳은 수년째 가뭄과 흉년이 계속되어 사람들의 마음도 메말라 있었지요.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서 있었는데 그 아래 작은 우물 하나가 마을 사람들의 유일한 생명줄이었답니다. 이 마을에는 이름 없이 살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떠돌이, 물귀신, 혹은 가난뱅이라 부르며 피했지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답니다. 바로 모심이었지요. 모든 것을 마음에 모신다는 뜻에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모심이가 언제부터 이 마을에 살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모심이 자신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요. 다만 어렴풋이 떠오르는 기억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어린 시절, 눈이 펑펑 내리던 겨울날이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자신을 업고 험한 산길을 걸어오고 있었지요. 그 여인은 계속 기침을 했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좋은 사람들이 널 돌봐줄 거야. 여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어린 모시미를 내려놓고는 그대로 쓰러져 버렸지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 그 여인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고 어린 모시미만 홀로 울고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여인을 정중히 매장해 주었지만 모시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요. 이 아이를 어쩌지? 글쎄, 어디서 온 아인지도 모르는데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결국 마을 사람들은 모시미를 마을에서 키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하지는 않았지요. 그래서 모시미는 마을 공동으로 길러지는 아이가 되었답니다. 어린 시절의 모시미는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이 집에서, 내일은 저 집에서 잠자리를 얻었지요. 하지만 어느 집에서도 진정한 가족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모심아, 밥 먹어라. 고맙습니다. 내일은 옆집에서 재워줄 거야. 네, 알겠습니다. 모시미는 어려서부터 남에게 폐가 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절대 투정을 부리지 않았고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열심히 했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모시미를 더욱 멀리했습니다. 저 아이는 너무 조용해서 무서워. 감정이 없는 것 같아. 뭔가 불길한 기운이 돌아. 사람들은 점점 모시미를 부담스러워했고 급기야는 마을 뒤편에 작은 움막을 지어주고는 혼자 살게 했답니다. 모시미가 10살 때의 일이었지요. 그때부터 모시미는 진정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우물가를 떠돌며 낡은 바가지에 물을 담고 쌀 한 줌을 얻어내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지요. 오늘도 또 왔구나. 이 가난뱅이가. 저리 가거라. 내가 오면 우물물이 더러워진다니까. 저리 가. 내 얼굴 보면 하루 종일 재수가 없어. 모시미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할 뿐이었지요. 모시미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해가 뜨기 전 일어나서 우물가로 가서 바가지에 물을 담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일손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쌀 몇 톨이라도 얻어내는 것이 전부였답니다. 밤이 되면 마을 뒤편 허름한 움막에서 홀로 잠들곤 했지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모시미는 평소처럼 우물가에서 물을 기으며 마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모시미의 입가에도 작은 미소가 스며들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웃으며 뛰어다녀 본 적이 있었을까? 모시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기억 속에는 늘 혼자 있는 자신의 모습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우물 근처에서 발을 헛디디며 물속으로 빠질 뻔했습니다. 아이는 팔다리를 휘저으며 물속에서 허우적거렸지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아이의 다급한 외침이 우물가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던 어른들은 모두 뒤로 물러서기만 할 뿐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시미는 망설임 없이 바가지를 던져 아이를 건져냈답니다. 아이는 온몸이 물에 젖은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지요. 괜찮니?
다친 곳은 없고 모시미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린 채 고개만 끄덕였지요. 엄마, 엄마. 아이는 울먹이며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시미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지요. 이제 괜찮다. 집에 가서 어미한테 말씀드려라. 아이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모시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지요. 다행히 큰일 나지 않았구나. 하지만 잠시 후 그 아이의 어미가 몇 명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우물가로 몰려왔습니다. 어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요. 이 요망한 계집아, 우리 아이를 잡아당겨서 물에 빠뜨리려 했구나. 어미는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 아이를 구한 것뿐입니다. 모시미가 조용히 말했지만 어미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우리 아이가 직접 말했어. 내가 다리를 잡아당겼다고. 그게 아닙니다. 아이가 혼란스러워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겠다고. 분명 아이에게서 뭔가를 훔치려 했을 거야.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도 하나둘 말을 보탰습니다. 맞아. 이 떠돌이 같은 게 무슨 좋은 일을 하겠어. 평소에도 아이들 주변을 어슬렁거리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냈구나. 애초에 저런 게 이 마을에 있는 것부터가 잘못이야. 손가락질이 이어졌고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모시미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끝까지 참았지요. 제발 오해를 풀어주세요. 저는 정말로. 하지만 그 순간 아이 어미의 손바닥이 모시미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만해. 더러운 입으로 변명하지 마. 모시미의 얼굴 한쪽이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뺨에서는 피맛이 났지요. 하지만 모시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가지를 집어들고 그 자리를 떠났을 뿐이었답니다. 그날 밤 모시미는 우물 옆에 조용히 주저앉아 멍하니 달빛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뺨은 여전히 아팠고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이를 구해준 게 잘못이었을까? 모시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태어난 것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고 이 마을에 오게 된 것도 자신이 선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걸까요? 차라리 나를 여기에 데려온 그 분처럼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 어둠 속에서 한 늙은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모시미에게 다가왔지요. 무슨 일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가요? 보살님? 스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모시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님, 선한 일을 해도 미움받는 게 이 세상인가요? 스님은 모시미 옆에 앉으며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날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럼 언제쯤 달라질까요? 언제쯤 사람들이 저를 이해해 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선한 일이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 한 그릇이 생명을 잇는 날이 있을 게다. 물 한 그릇이요? 그렇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때로는 작은 것이 큰 변화를 가져오는 법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스님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모시미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마음에 와 닿았지요. 물 한 그릇이 생명을 잇는다. 모시미는 자신의 바가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마을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부잣집 광에서 쌀자루 몇 포대가 사라진 것이었지요. 그 집 주인 박 영감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도둑놈들, 이게 다 누구 짓이야? 박 영감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범인을 찾을 때까지 이 마을을 뒤져야겠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 평소에 수상한 사람이 있었나? 그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분명 그 가난베비 짓이야. 맞아. 모심이 그 아이가 훔쳤을 거야. 그러고 보니 요즘 전현이 자주 그 집 근처를 어슬렁거렸던 것 같은데. 사람들은 망설임 없이
모시미를 의심했습니다. 평소에 쌓인 편견과 미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지요. 가서 잡아오자. 증거를 찾아야 해. 사람들은 모시미의 작은 움막으로 몰려갔습니다. 모시미는 그때 마침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지요. 이 도둑년아, 어디 숨겨놨어?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자 모시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시치미 떼지 마. 박 영감 집 쌀자루 내가 훔쳤지.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거짓말. 내가 아니면 누가 했겠어. 사람들은 모시미의 움막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쌀은 물론 변변한 식량조차 찾을 수 없었지요. 움막 안에는 해진 이불 하나, 낡은 옷가지 몇 벌, 그리고 그 바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없네? 분명히 어디 숨겨놨을 거야. 마을 어딘가에 묻어놨을지도 몰라.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마을 곳곳을 뒤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구나. 박 영감이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전현이 한 짓이야. 조심해서 나쁠 건 없어. 맞아. 앞으로 더 감시해야겠어. 결국 모시미는 도둑 누명을 쓰고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박 영감이 직접 나서서 말했지요. 이 마을에서 나가라. 더 이상 내 얼굴 보기 싫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조용히 해. 한마디 더 하면 매를 맞을 줄 알아. 모시미는 더 이상 항변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머무를 이유도 기대할 사람도 없었지요. 그날 밤 모시미는 자신의 움막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야 했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모시미는 바가지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지요. 다음 날 아침 모시미는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물가에 가서 바가지를 씻고 싶었지요. 그 바가지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물건이었고 지금까지 함께해온 동반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무렵 마을 외곽 들판에서는 한 사내가 더위에 지쳐 쓰러져 있었습니다. 몸집은 크고 건장했지만 등에는 짐승 같은 땀 자국이 번져 있었지요. 얼굴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외지에서 온 머슴꾼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 그의 정체는 달랐답니다. 서울 근교 어느 양반가의 둘째 아들로 집을 나간 아버지를 찾아 전국을 떠돌고 있었던 것이지요. 도람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학문에만 매진하던 선비였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지만 조정의 부패와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실망한 나머지 벼슬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지요. 아버지, 어디 계신 겁니까? 도람은 아버지가 남긴 일기를 통해 그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전국의 가난한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백성들이 굶주리는데 나 혼자 편안할 수는 없다. 아버지의 일기에 적힌 글귀를 떠올리며 도람은 신분을 숨기고 이곳저곳을 떠돌았습니다. 양반의 신분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곳들이 많았기 때문이지요. 두음골에도 며칠 전부터 머물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연일 계속된 무더위에 그만 몸이 버텨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며칠째 제대로 된 물도 마시지 못했지요.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 도람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목은 바짝 말라 있었고 온몸에서는 열이 났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쓰러진 도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런, 또 술 마시고 쓰러진 건 아닐까? 한 안악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머슴꾼이 뭔 일인지 매일 저러네. 아마 어제도 술집에서 난리 쳤을 거야. 건드렸다가 탈나겠어. 그냥 가자. 사람들은 더럽다며 침을 뱉고 지나갔지요. 누구도 도람이 정말로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물 좀. 도람은 간신히 입을 열어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아무도 들을 수 없었지요. 우물가로 향하던 모시미는 길을 걷다가 그 쓰러진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말처럼 술에 취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상황이 심각했지요. 도람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도 가쁘기만 했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열이 심하게 나고 있었지요. 모시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을 쫓아내려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또 다른 일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요? 어쩌면 이 사람을 도와줘도 또 다른 누명을 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냥 지나가자. 내 일이 아니야.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람의 거친 숨소리가 계속 귓가에 들렸고 그의 마른 입술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요. 하지만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지? 스님께서 말씀하신 물 한 그릇이 생명을 잇는다는 게 이런 뜻일까? 모시미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우물가로 달려가서 바가지를 깨끗이 씻고 자신이 마시려고 아껴두었던 마지막 물 한 그릇을 가져왔지요. 정신 차리세요. 모시미는 도람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고 바가지를 그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물이 도람의 입술에 닿자 그는 본능적으로 물을 마시기 시작했지요.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마시시면 안 돼요. 모시미는 도람이 물을 다 마실 때까지 정성스럽게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해진 치마를 찢어서 우물에 적신 후 도람의 이마에 올려주었지요. 이제 조금 나아지실 거예요. 도람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손의 온기와 물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었지요.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물맛은 단순했지만 생명의 감미로움이 있었습니다. 모시미는 도람이 조금 안정된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보면 또 오해를 받을지도 모르니까요. 이번에는 아무도 모르게 잘 해냈구나. 스님 말씀이 옳았어. 모시미는 혼자 중얼거리며 움막으로 돌아갔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도람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목마름은 많이 해소되었지요. 이마에 올려진 젖은 천 덕분에 열도 조금 내린 것 같았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준 건가? 도람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바가지 하나가 그의 곁에 놓여 있을 뿐이었지요. 이 바가지, 누군가가 이걸로 물을 주었나? 도람은 바가지를 들어보았습니다. 낡고 거친 바가지였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흔적이 보였지요. 그리고 묘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마을 사람 하나가 도람을 보고 말했습니다. 정신 차렸구나.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혹시 저를 도와주신 분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도람은 아쉬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바가지를 들고 마을로 돌아가며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지요. 다음 날 도람은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짐을 꾸려 마을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찾는 여행을 계속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물가에 들렀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고마웠다. 언젠가 다시 만난다면 꼭 보답하고 싶다. 도람은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조용히 빨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지요. 바로 모심이었습니다. 도람은 모시미를 보며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지만 정확히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모시미 역시 도람을 힐끗 바라보았지만 곧 시선을 돌렸지요. 저 사람이 내가 도운 그 사람인가? 하지만 알아봤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모시미는 이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보았지요. 도람이 무사히 회복된 것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다행히 큰일 나지 않았구나. 스님 말씀이 맞았어. 물 한 그릇이 정말 생명을 이었네. 기대 없이 도운 일이었고 이름도 남기지 않은 인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번의 행동이 모시미 안에 새로운 자존감을 일으켰답니다. 내가 한 일이 옳았구나.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모시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길을 떠난 도람은 며칠을 걸어가던 중 깊은 산속에서 산적대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도람의 짐을 노리고 습격해왔지요. 돈 다 내놔. 저는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도람은 차분히 대답했지만
산적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옷차림을 보니 분명 양반 출신이야. 도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신분을 숨기려고 노력했는데도 들켜버린 것이었지요. 그런 게 아닙니다. 헛소리하지 마. 말투부터가 완전히 양반이잖아. 산적들의 눈은 정확했습니다. 도람이 아무리 머슴 행세를 해도 오랜 교육으로 몸에 밴 품격은 숨길 수 없었거든요. 마지막 경고다. 돈 안 내면 죽여버린다. 결국 싸움이 벌어졌고 도람은 용감하게 맞섰지만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산적들의 몽둥이에 맞아 쓰러졌고 집마저 모두 빼앗겼지요. 이 정도면 됐겠다. 가자. 산적들이 떠난 후 도람은 중태에 빠진 채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계속 중얼거렸답니다. 바가지, 그 손, 고마웠는데, 다시 만나고 싶었는데. 이를 들은 산적 중 하나가 지나가던 행상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양반을 어떤 여인이 살렸다더군. 바가지로 물을 줘서 말이야. 그래? 세상에 착한 사람도 있구나. 행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계속 그 여인을 찾는다고 중얼거리더라. 소문은 이렇게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소문이 두음골 마을로 돌아왔지요. 도람이라는 사람을 누군가가 구해줬다더군. 바가지로 물을 줘서 살렸다는데 그 사람이 은인을 찾고 있다는 소문도 있어. 마을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양반댁 하녀 세온이 사람들 앞에 나서며 말했지요. 그 도람이라는 분을 살린 사람이 바로 저예요. 세온은 평소에 똑똑하고 말도 잘하는 아가씨였습니다. 양반댁에서도 신임을 받고 있었지요. 하지만 세온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주목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너무 강했던 것이지요. 이번 기회에 내가 영웅이 될 수 있겠어. 세온은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도람을 구한 사람으로 알려지면 마을에서 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정말이야? 내가? 네, 맞습니다. 그분이 들판에서 쓰러져 있기에 물을 떠다 드렸어요. 세온은 며칠 전부터 이 이야기를 준비해왔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주운 남자 손수건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했지요. 이것이 증거예요. 그분이 고마워하시며 주신 거예요. 세온은 그럴듯한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그분이 정신을 차리시고는 정말 고맙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살았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이 손수건을 주셨어요. 마을 사람들은 세온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세온은 평소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역시 착한 일을 하면 복이 온다니까. 세온이는 정말 마음이 고운 아이야. 양반댁에서 일하는 사람답게 마음씨도 고귀하구나. 심지어 양반댁 주인도 세온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훌륭한 일을 했구나. 이것을 받아라. 양반댁 주인은 세온에게 은전 몇 잎과 비단 한 피를 하사했지요. 고맙습니다. 주인 어른. 세온은 기뻐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부러워했지요. 하지만 세온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진짜 그 사람을 구한 사람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럴 리 없겠지. 누가 알겠어? 세온은 스스로를 달래며 거짓말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모시미는 그 모든 장면을 우물가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지요. 뭐 어때?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좋은 일이 되었잖아.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자신이 한 선행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그 사람이 무사히 살아있기만 하면 돼. 누가 공을 인정받든 상관없어. 모시미는 도람의 안부가 궁금했지만 자신이 나서서 진실을 말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한 달 후 다친 도람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산적들에게 습격당한 후 한참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지나가던 의원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구한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 도람이 돌아왔네. 많이 다쳤다면서. 괜찮아? 세온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사람들의 말에 도람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세온이라고 하시면 모르겠어. 너를 구해준 그 아가씨 말이야. 아, 그분이. 도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사람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다만 거친 손의 느낌과 그 특유의 바가지 냄새만 어렴풋이 기억할 뿐이었지요. 자연스럽게 세온과의 혼담이 이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온이가 생명의 은인이니 이보다 좋은 인연이 어디 있겠어? 그러게 말이야.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네. 두 사람이 잘 어울리기도 하고. 양반댁 주인도 이 혼담을 반겼습니다. 도람이 비록 머슴 생활을 했지만 그의 품격과 교양을 보면 분명 좋은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도람은 뭔가 어긋난 감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손이 아니었는데, 그 물맛이 아니었는데, 도람은 세온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세온 아가씨, 그때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도람 도령님이 들판에서 쓰러져 계시기에 급히 물을 떠다 드렸어요. 어떤 그릇으로 물을 주셨나요? 세온은 잠깐 당황했지만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그게 물론 깨끗한 사기 그릇이었어요. 우리 댁에서 쓰는 좋은 그릇으로요. 도람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건 거친 질감의 바가지였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고맙습니다. 아가씨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 손수건을 주시면서 세온은 손수건을 흔들며 말했지만 도람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제가 깨어났을 때 아가씨는 어디 계셨나요? 그때는 물을 더 가져오러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도령님이 일어나셨어요. 도람은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세온의 손은 부드럽고 곱기는 했지만 그때 자신을 도운 그 거친 손의 느낌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게다가 세온의 대답들은 어딘가 어색하고 꾸며낸 듯한 느낌이 들었지요. 분명 다른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증거가 없어. 도람은 확신했지만 세온이 손수건까지 가지고 있었으니 의심할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도람은 더욱 의심을 키워갔습니다. 세온과 대화할 때마다 뭔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발견되었거든요. 세온 아가씨, 그때 날씨가 어땠는지 기억나시나요? 맑았죠? 아니요. 그날은 구름이 많이 끼어 있었는데요. 아, 그랬나요? 제가 기억을 잘못했나 봐요. 이런 식으로 세온의 말에는 모순이 많았습니다. 도람은 점점 확신하게 되었지요. 이 사람이 아니야. 분명 다른 누군가가 나를 구해준 거야. 결혼을 며칠 앞둔 어느 밤, 도람은 잠이 오지 않아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우물가로 향했지요. 달빛이 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물을 떠왔을까? 진짜 은희는 누구일까? 도람은 우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우물 한쪽 구석에서 낡은 바가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가지는 오래되고 거칠었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흔적이 보였지요. 도람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뇌리의 기억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거다. 바가지의 무게와 촉감, 그리고 그 특유의 거친 질감까지. 모든 것이 그때의 기억과 일치했습니다. 심지어 바가지에서 나는 미묘한 흙냄새까지도 똑같았지요. 그래, 이 바가지였어. 분명히 이걸로 물을 줬어. 도람은 확신했습니다. 그때 자신에게 물을 준 사람은 이 바가지를 사용했던 것이 분명했지요. 그럼 진짜 은희는 따로 있다는 말인가? 이 바가지의 주인이 바로 그 사람일 거야. 도람은 바가지를 품에 안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의 물맛, 그 손의 온기, 그 조용한 목소리, 모든 것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지요. 내일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겠어. 진실을 밝혀야 해. 다음 날 아침, 도람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할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이자 도람은 낡은 바가지를 들어 올리며 말했지요. 이 그릇으로 저에게 물을 주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제게 생명을 선사해 주신 진짜 은인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술렁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세온이가
무슨 소리야? 혼인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세온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뜻이야? 세온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두려웠습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세온이 변명하려 했지만 도람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바가지의 주인이 바로 저를 구해주신 분입니다. 이것은 사기 그릇이 아니라 바로 이 바가지였어요. 그때 마을 뒤편에서 조용히 빨래를 하고 있던 모시미가 서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모시미를 보고 놀랐지요. 저 떠돌이가 왜 나와? 설마, 아니겠지? 모시미는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지, 그냥 조용히 있어야 할지. 말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어차피 사람들은 나를 믿지 않을 텐데. 하지만 도람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모시미는 조용히 걸어와서 도람 앞에 섰습니다. 저입니다. 모시미의 조용한 목소리가 우물가에 울렸습니다. 제가 그날 당신을 도와드렸습니다. 그 바가지는 제 것입니다. 도람은 모시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로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지요. 맞습니다. 바로 당신이군요. 그 거친 손, 그 따뜻한 마음씨. 이제야 기억납니다. 도람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마을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삼키며 상황을 지켜보았지요. 이럴 수가. 진짜로 저 가난뱅이가 믿을 수 없어. 그럼 세온이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었단 말이야? 사람들의 시선이 세온에게 쏠렸습니다. 세온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고개를 숙였지요. 저는 세온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도람은 양반가에서 받은 쌀자루와 보따리, 은전을 꺼내 모시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십시오. 마땅히 당신이 받으셔야 할 것들입니다. 하지만 모시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물 한 모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람의 간절한 말에 사람들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모시미에게 돌을 던졌던 자들, 도둑 누명을 씌웠던 자들이 하나둘 그녀 앞에 고개를 숙였지요. 모시마, 미안하다. 박영감이 먼저 나섰습니다. 내가 너를 도둑으로 몰아서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내가 우리를 구원해 준 거였구나. 하지만 모시미는 그들의 사과를 담담히 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지 못했을 뿐이지요. 그래도 우리가 너무했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모시미도 이제 우리 마을의 소중한 사람이야.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모시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평생 처음 받는 인정과 사과였거든요. 도람은 모시미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와 함께 떠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진짜 집으로 돌아가면 당신을 좋은 곳에 모실 수 있습니다. 평생 편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모시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저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여기서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는데 저를 몰랐던 이들이 이제 저를 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모시미의 대답에 사람들은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정말 떠나지 않을 거야? 응. 이곳이 내 집이야. 도람은 아쉬워했지만 모시미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마을 사람들에게 당부했지요. 이분을 잘 모셔드리십시오. 이분은 진정한 보살입니다. 물론이지. 이제 우리가 모시미를 지켜줄 거야.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세온은 그동안의 거짓말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모시미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욕심이 앞서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모시미는 세온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에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 두음골 마을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모시미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고 마을에는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분위기가 생겨났지요.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왔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마을에는 생기가 돌았지요. 사람들은 모시미 덕분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모시미가 온 후로 마을에 복이 들어왔어. 정말 복 받을 사람이야. 어느 가을날 오후 우물가에서 한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모시미는 예전처럼 조용히 바가지를 건네며 아이를 일으켜 세웠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고마워요. 모시미 할머니.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따뜻한 햇살이 모시미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가 스며들었지요. 모시미는 바가지를 들고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물 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답니다. 내게도 이름이 있구나. 내게도 자리가 있구나. 그리고 그 낡은 바가지는 지금도 두음골 우물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목마른 나그네가 지나가면 누구든 그 바가지로 물을 떠 마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모시미와 바가지의 이야기는 끝이 났답니다. 아주 오래전 두음골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전해지지요.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모시미처럼 작은 친절을 베풀고 또 누군가는 그 친절로 인해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물 한 그릇의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답니다.